수급과 탑픽 시간입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 어떤 게 될까요? 예,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포인트는 위험 회피 현상으로 좀 가겠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장이 먹기 위한 장이라기보다도 도망가기, 기관이 도망가기 바쁜 그런 장 같고, 또 그 종목을 피하기 바쁜 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분위기가 조심스럽죠. 특히나 어제 또 오늘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시장의 흐름을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이런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거래가, 매매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전체적인 매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10월 실적 시즌 들어서 특히나 이제 11월 미 대선 이후에 이제 재정 절벽 이슈가 불거지면서부터 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매도 내지는 상당히 좀 관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해결이 없이는 추세 복귀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외국인이 안 돌아오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매는 됩니다.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기금 연말까지 채워야 될 목표량이 있는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어떤 강한 적극성은 전혀 안 보인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 시장이라든지 업종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기관의 매도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문제입니다. 낙폭 과대주를 사기 위해서 코스닥 쪽을 매도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은 결국은 현재 시장 같은 경우가 성장성도 좋지만은 이미 이제 실적 검증이 끝난 안정적인 종목에 대한 수급의 쏠림이 계속되고 있다. 이게 아마 연말까지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낙폭 과대주에 대한 어떤 접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숫자가 안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많이 빠졌지만은 그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기술적인 어떤 단기적인 접근만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반등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은 단기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마 연말로 갈수록 수급 쏠림, 실적이 좋은 종목, 이미 검증이 끝난 종목, 앞으로 좋을 종목도 좋지만은 이미 실적이 검증 끝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급 쏠림이 더욱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 간간히 조정이 나올 때 그때마다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종목을 딱 꼽는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독주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오늘 다소 관망을 보이던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을 잠시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전자, 운수 장비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네요. 예, 매도 쪽이 이제 말씀하신 그쪽이 나오고 있죠. 이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을 통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있기 때문에 오늘 업종별로 놓고 본다 그러면 금융이나 전기전자, 철강, 운수 장비, 시총 상위, 금융 쪽이 좀 특징이지만은 나머지는 시총 상위 종목군 위주로 해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외국인들 전체 흐름은 관망 내지는 조금 매도에 가까운, 글로벌 전체 전체를 보더라도 재정 절벽 위기, 이게 해결이 돼야지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 종목만 살짝 매수가 들어오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매수 종목, 그 와중에 이제 매수 종목을 놓고 보니까 기아차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자동차 쪽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에서 특징적인 좀 엣지 있는 좀 강한 종목들이 있긴 한데, 나머지 호남석유, 강원랜드 약간 특징은 있지만은 많이 밀렸던 종목군에 대한 어떤 그런 매수세, 선별적인 매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느낌은 외국인들은 아직 전혀 시장에 관심이 좀 없는 쪽이 아닌가, 아직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3,800억 원 넘게 큰 폭의 순매수를 단행했던 기관은 오늘 다소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별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어제 연기금의 매수가 좀 많았었고요. 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았었죠. 해서 좀 점수는 좀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가장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가장 기관 수급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한 매기는 여전히 이어지더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죠. 업종별로 놓고 본다 그러면 전기가스, 금융, 통신 정도가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운수, 장비, 화학, 건설, 전기전자 매수가 들어오는데, 역시 특징적인 것은 낙폭 과대
과대 업종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면서 전기전자에 대한 끈은 여전히 녹지 않더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더라도 삼성전자 물론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건 빼더라도 SK 하이닉스라든지 기아차, 현대모비스, 또 제일모직, GS건설도 보이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IT 업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은 낙폭 과대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해서는 추세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역시 중심은 기관들의 중심은 IT 쪽에 아직도 있다. 그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낙폭 과대주에 대한 접근은 단기적으로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장에 좀 맞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자동차 업종도 그렇고요. 단기 낙폭 과대주라 그러면 자동차 업종도 여전히 좀 해당이 됩니다. 원래는 실적이 가장 좋은 쪽이었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낙폭 과대 쪽으로 분류를 하겠는데 이런 낙폭 과대 업종 같은 경우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렵다 저는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만 반드시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강조 드린 대로 중기적으로 볼 때는 IT 관련주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기,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게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IT에 대한 관심만 강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